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진행을 맡은 이종숙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명 시 처방전이었는데요. 반 전체 학생들이 각자의 고민거리를 써서 랜덤으로 한 사람씩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시를 찾아서 왜 그 시를 골랐는지 해설까지 쓰는 거였는데요. 저희 아이가 들고 있던 내용은 힘든 일을 공유해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 주변에서 간혹 오해를 하기도 해서 속상하다는 고민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시 처방전은 정호승 시인의 너에게라는 시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시였습니다.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 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사막 위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감상하시겠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숲을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오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위 그 향기 더하는데 시 처방전 수행평가에서처럼 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시를 쓰시는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으로 내려와 농사 짓듯이 매일 시를 짓고 계시는 임태래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태래 시인입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시 중에 자기소개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같이 맑은 사람, 나무같이 꿋꿋한 사람, 들꽃같이 웃는 사람. 무엇으로 소개할까? 그냥 이렇게 적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가슴 따뜻한 사람. 네, 재치 있게도 시인님 시집 맨 앞장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시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임태래 시인님 시집 서평을 보면 나태주 전 시인협회장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선한 귀와 눈을 가진 시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나태주 시인님께서 극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조금 전 시 처방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임태래 시인님께 특별히 위로가 되는 시가 있으실까요? 네, 많은 시가 다 위로가 되지요. 근데 오늘은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 지금 이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지구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의 멋진 여행 중 알게 되는 여행 친구들인 거네요. 시인님 고향이 전남 보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생활한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서울로 유학을 일찍 가셨나 봅니다. 네, 저는 원래 촌놈이죠. 녹차의 고장 그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학교를 파하면은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고 산에 가서 가을에는 솔잎을 갈퀴로 모아서 연료를 마련하고 부모님 농사를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 후 도시로 유학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돼서 온 식구들이 서울로 또 저를 따라서 이사를 오게 됐죠. 직장 생활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조업 공장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후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22년간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2012년도에 그 회사를 M&A를 하고 나서 청주에서 살다가 공주를 이사를 하게 되었고 우리 나태주 시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님 밑에서 시를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태주 시인님 시풍처럼 많이 닮았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2013년에 수필 등단을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셀린디옹의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를 감상하겠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rs sleep and tide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The feeling that I can't go on is light years away.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I'm gonna do all that I can. We're heading for something, somewhere I've never been. Sometimes I am frightened, but I'm ready to love. The power of love. The power of love. As I look into your eyes, power of love. 네, 임태래 시인님은 기업 CEO에서 공주로 귀촌을 한 셈인데 농사 지으시는 시인이신 거네요. 시집은 2권 출간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집인 돼지 밥바라기 별과 두 번째 꽃으로 부를까 사랑으로 부를까 이렇게 2권의 시집입니다. 시집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인님께서 돼지 밥바라기 별을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돼지밥 바라기별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개밥 바라기 별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돼지밥 바라기 별이 있다. 한여름 나를 낳은 엄마, 돼지가 저녁밥 달라고 꿀꿀 보챌 때 태어난 나를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셨다. 초저녁 별이 빛난다. 돼지밥 바라기 별을 낳으신 어머니, 동방바사들 보았던 샛별보다 더 반짝거렸을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밥술이나 뜰 수 있는 게 그 별 덕분 아닌가? 엄마는 오늘 밤 저 별을 바라보고 계실까? 저녁 시간 돼지 밥 줄 때 나왔다고 해서 돼지 밥바라기 별이라고 지으셨군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제가 실제로 돼지 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시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 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태양은 아버지가 되고 달은 어머니가 되고 또 시인은 돼지밥 바라기 별이 되는 거죠. 돼지가 저녁밥 달라고 꿀꿀 버챌 때 돼지띠인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저의 운명을 동방박사의 샛별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았을 것이고 그 순간 고귀하고 위대한 인간, 즉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을 돼지밥 바라기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돼지밥바라기 별은 시인님일 수도 있고 모든 자식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든 독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초저녁별, 돼지밥바라기 별은 이런 시인의 운명이 되고 또 모든 아이들이 되고 영원히 지지 않는 샛별처럼 이 세상 모든 기적을 다 연출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다 밥술이나 뜰 수 있게 된 것은 돼지밥 바라기 별 때문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나 깨나 돼지밥 바라기 별의 운명을 축복해 주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태주 전 시인협회장님께서는 일체의 장식이나 꾸밈이 없으면서 엄마와 아들과 샛별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임 시인은 연출해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은 시가 되고 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라고요. 이런 돼지밥바라기 별처럼 첫 번째 시집에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시를 읽다 보면 참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셔서 또 시로 표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머니께 왠지 딸처럼 살가우신 아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못하고요. 불효자였죠. 당시 어머니에게 잘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시인님은 불효자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세심한 글로 옮겨 적으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도. 여기서 잠시 음악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르는 엄마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준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걸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말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못한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늘 엄마를 부른다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데 보고 싶어 또 불러본다 눈물이 날 안고 온다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우리의 첫사랑은 아마 우리의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님 시집 원고를 읽어보면 글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짧고 단순한 시와 또 글 이면에 뭔가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 인테레 시인님의 사모곡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불효자라서 그런 엄마에 관한 시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모곡과 관련된 짧은 시가 몇 개 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처럼이란 짧은 시가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생강을 심고 짚을 덮었다. 짚이 습기를 주지만 잡초도 막는다. 그리고 썩어 거름이 된다. 엄마처럼, 우리 엄마처럼. 엄마의 사랑을 알아보는 시인의 세심함과 또 애잔한 마음도 엿보이는 따뜻한 시입니다. 시의 서평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상의 경험인 생강을 심고 짚을 덮는 그 사소한 평범한 일이 엄마와 자식으로 치환되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길어 올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진자리 마른 자리 돌보시고 자식을 위해 전생을 바치잖아요. 엄마는 집처럼 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귀한 존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엄마와 아들이 나눈 영혼의 대화, 쑥갓꽃 1과 2 두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한 연씩 낭독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쑥갓꽃 1. 시골에 살면 묵고 사는 거 걱정 없어야. 쬐끄만 땅떼기 좀 있으면 상추랑 고추 쑥갓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여름철 밥맛 없으면 된장에 쌈 싸 먹으면 그게 최고요. 도시에서 살기 힘들면 내려와라. 도해지에서는 뭐 조금 살래도 다 돈 아니냐. 힘들다고 아둥바둥 내지 말고 시골에 오두막하고 밭대기 좀 있겄다.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겄냐. 오늘 텃밭에 쑥갓은 쑥쑥 자라고 한쪽에 곱게 피어난 샛노란 꽃. 어머니 쓰신 홈이 하나 걸려있고 쑥갓 커가듯 그리움이 자란다. 어머님 말씀하시던 걸 녹음하신 건 아니시죠?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어머니의 투박한 사투리가 시골의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텃밭에 쑥갓을 심어놓고 그 쑥갓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객지살이 할 때 가끔 또 시골에 내려가면은 어머니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투박한 이런 사투리의 이런 말투 안에서 진한 그리움이 자라고 있음을 읽는 저희도 느끼게 돼서 가슴 찡해져 옵니다. 그런 어머니의 권유로 시골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서울에서 다시 시골에 와서 살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쑥갓꽃 2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시 하나로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시인님들께서 이건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쑥갓꽃 2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쑥갓꽃 2가 됐습니다.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제가? 네. 쑥갓꽃 2. 몇 년 전 강 건너신 어머니의 그리운 목소리. 얘야, 이리 한번 나와봐라. 쑥갓꽃이 참 이뻐야. 혼자 보기 아까워 날 부르신 거다. 후다닥 뛰쳐나간 텃밭엔 금방 왔다 가신 듯 흔들린 쑥갓꽃에 엄마 냄새가 핀다. 이 시를 읽고 코끝이 찡해옵니다. 이미 먼저 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차고 넘쳐서 엄마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셨나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강 건너신 어머니로부터 얘야 이리 한번 나와봐라. 쑥갓꽃이 참 예뻐야 하는 환청을 듣게 되죠. 그리움이 지극하면 이렇게 가끔 환청이나 환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시인들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시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냄새를 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머니가 밖에서 부르시는 환청을 듣고 또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이 텃밭에서 만나는 건 어머니가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금방 왔다 가신 듯 흔들리고 있던 쑥갓꽃이네요. 그 쑥갓꽃에서 엄마 냄새를 맡으신 거네요. 세상에 없는 냄새고 또 쑥갓꽃 냄새가 엄마 냄새로 바뀌는데요. 지금도 쑥갓꽃을 보면 그런 그리움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고 엄마를 생각하면은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게 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바램. 감상하시겠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임태래 시인님은 어머니에 대한 시가 많은 걸 보면 엄마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오롯이 알아차리고 또 글로 보답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은하수 아파트인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은하수 아파트. 살아생전 여든이 되신 어머니를 처음으로 작은 아파트에 모시어서 깊었었지. 그런데 바람 쐬러 나가신 엄마가 집을 못 찾고 길을 잃었다는 관리사무소 소식을 듣고 빨리 못 모신 게 가슴이 아팠었네. 비가 내린 오늘은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 아파트를 찾았네. 영혼의 여행을 떠난 망자들의 플랫폼
납골동 은하수 아파트. 자식들 잘 볼 수 있게 눈높이 로얄층에 자리를 잡으셨네. 저 세상에 가서야 좋은 자리 모신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전쟁 치르듯 힘들게 구한 아파트도 언젠가 놓아두고 모두 떠날 텐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던가. 엄마, 너무 외로워 마시어요. 지금 지내고 계신 은하수 아파트로 저희도 언젠가 이사 갈 테니까요. 세종 은하수공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니까 저도 부모님이 떠올라서 먹먹해진 시였습니다. 납골 땅을 또 은하수 아파트라고 표현하신 게 신선했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또 은하수가 된다고 하지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욕심부리며 겸손하지 않게 살아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은하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죠. 이 여행이 끝나면 엄마가 잠들어 계시는 은하수 아파트로 갈 때니 너무 애로 말라는 그런 내용을 이 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마음이 싸하게 숙연해지는 시입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요. 태어나면 이렇게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겐 알게 모르게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호중의 고맙소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고맙소 고맙소 늘 고맙소 고맙소 늘 세종 FM 98.9MHz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 오늘은 임태래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봄과 관련한 사무곡도 혹시 있을까요? 봄은 생명을 느끼게 하죠. 봄이 오면은 하늘을 나는 제비도 고향을 찾아오지요. 제비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비 시를 함께 낭송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비, 푸른 빛을 찾아가는 마른 풀, 가지에 수액이 도는 봄날은 꽃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지. 떠나보냈던 어린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들이 찾아와 성숙한 기쁨의 날개짓과 지저귀는 희망의 소리를 듣지. 지지위지 지지부지. 수천 마리 떠났다가 바다 건너 바람과 빗속을 뚫고 고통을 헤치고 돌아와 비상하는 고결한 생명의 기적을 보지. 텅 빈 둥지를 잊지 않고 다시 찾은 너희를 보며 나도 뻐꾹 세우는 고향 산천 엄마가 기다린 집으로 날아가지. 지지위지 지지부지. 봄날이면 작년에 떠났던 제비가 찾아와서 빈 둥지를 채우는데 예전에 외갓집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산속 애딴집에 참 반가운 손님이죠. 요즘은 도시화가 되어 제비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인데요. 제비가 찾아와 새끼들을 낳고 또 그들이 자라서 두려운 첫 비행을 하며 독립을 하게 되죠. 희망을 안고 먹구름 속과 폭풍 시련을 견디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니까요. 인간의 삶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과 관련된 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봄과 관련된 시 우수가 있는데요. 스네마하고 함께 낭송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수. 봄을 알아차린 기러기가 북으로 떠나고 햇살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를 가로막던 불신 오해의 강도 얼어붙은 강물 녹듯 용서와 사랑으로 풀렸으면 해요.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꽁꽁 닫았던 가슴에도 졸졸 흐르는 시내처럼 따스한 정으로 흐르기 바래요. 봄 햇살같이 돋아나는 새싹같이 가슴 두근거린 청춘같이 새롭게 시작해요. 이 시처럼 봄날 봄 햇살같이 돋아나는 새싹같이 또 가슴 두근거리는 청춘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봄을 기대해 봅니다. 잠시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로꼬와 유주가 부르는 우연히 봄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마지막으로 또 봄에 관한 시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봄 하면은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또 무슨 꽃이 피죠? 벚꽃이 피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벚꽃 터널로 한번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네. 네. 벚꽃 아래서라는 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벚꽃 아래서 환장하겠다. 오늘은 꽃 폭탄을 맞아 풀썩 쓰러져도 좋다. 아니 꽃무더기에 묻히어도 좋다. 내가 너에게 환호하는 건 환하게 피는 너의 웃는 모습이라 그렇다. 나의 어두운 구석을 활짝 웃음꽃으로 피워주기 때문이다. 하루를 살아도 화끈하게 피는 너처럼 불같이 타보고 싶어서다. 내일이면 시들어질 사랑일지라도 죽어도 좋을 사랑 해봤으면 해서다. 내일이면 진다고 피지 않을 소냐. 곧 떨어질 꽃잎이라도 부디 슬퍼 말자. 세상에 이별 없는 사랑 어디 있겠는가. 오늘 행복하지 않았던가. 내일은 비가 내린다 한다. 벌써 가슴에 꽃비가 내린다. 네, 첫 행에 환장하겠다 이 한마디에 벚꽃이 어떻게 피어 있을지가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벚꽃을 구경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환장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시는 마치 우리가 꽃비가 내린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임태래 시인님을 선한 귀와 눈을 가진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임태래 시인은 그런 아름다운 눈으로 매일 시를 쓰시고 또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맑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효일을 선물하는 만큼 시로 물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우리 모두 선량한 봄날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빕니다. 저희 봄에 관한 시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재치가 돋보이는 봄에 관한 시 한 편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조용한 동네에 불 조심하라고 떠들어대던 빨간 조끼 입은 아저씨들 마을 어귀에 서 있다. 지나가다 저기 불이 나서 타오르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냐고 물으니 어디냐고 팔짝 뛴다. 저 언덕을 봐요. 불이 벌겋게 오르잖아요. 그곳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봄. 농담이란 걸 알아차린 아저씨들은 시뻘건 목청이 다 보이도록 철쭉처럼 활짝 웃는다. 산천은 불그레 봄에 취하고 불타는 이 가슴은 누가 꺼주나. 봄꽃이 흐드러진 모습을 불이 났다고 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시란 처음 읽었을 땐 단지 그 시인의 시였다가 여러 번 읽게 되면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생각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였다가 계속 읽다 보면 내 삶에 오버랩되면서 나의 시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도 힘들 때면 위로를 주는 시로 마음의 힘과 근육을 키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 곡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OST입니다. 회전목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목마 위의 조명이 계속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지만 빛나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히사이 시조가 연주하는 인생의 회전목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톡톡 인문학 진행의 이종숙이었습니다. 남은 오늘 더없이 행복하세요.